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향싼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나고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이른바 별동대에서 근무했던 검찰 출신 행정관 백모 씨가 12월 1일, 즉 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세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울산시장 야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날 참고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 씨 등 별동대 소속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서 수사 상황을 직접 점검한 단서를 잡고 수사해 왔습니다. 백원우 별동대가 선거 전 울산에 내려갔던 이유가 야당 시장 후보에 대한 비리 첩보 수집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울산의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었던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업무인 민정비서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둘러댄 말이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노 실장의 설명대로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은 고래고기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행정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 수사에서 민정비서관이 선거에 개입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에서 괴로움이 매우 컸을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뻔한 거짓말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을 것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사망한 백 씨의 경우 검찰에 출석하면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과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해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는 올 초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울산에 내려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었지만은 지난 29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이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 자체는 시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울산시장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후에야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9번의 보고 가운데 8번이 선거 전에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노 실장은 청와대가 보고를 요청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은 검찰이 파악하기에는 대부분 청와대 문의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그냥 경찰에 넘긴 것이라고 했지만은 경찰이 받은 문건은 최초 제보 문건보다 내용도 충실하고 법률적 판단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법을 잘 아는 기관에서 손쓴 것으로 보였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내용을 손봐서 넘겼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경찰에 넘긴 첩보가 너무 많아서 뭘 넘겼는지 기억도 안 난다 하는 식으로 변명했지만은 백 전 비서관과 경찰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던 반부패 비서관은 백 비서관이 가져온 첩보를 공문 처리하지 않고
경찰에 보낸 것은 그것 한 건이었다. 유일한 사례였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과 백 전 비서관 두 사람의 변명은 의혹이 별것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둘러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곧 거짓말로 탄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노영민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 시점에 이 문제를 꺼낸 의도가 궁금하다,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노 실장은 가짜 뉴스의 범람이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라고도 했습니다. 절묘한 말씀입니다. 시국이 가뜩 뒤숭숭하고 걱정스러운 때에 이런 문제를 꺼낸 의도가 뭐냐? 가짜 뉴스들이 큰 문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정권 차원의 의혹이 불거지면 대개 이런 식으로 반응해온 것이 높은 데 있는 분들의 공식처럼 돼버렸습니다. 일단 부인한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 탓으로 돌리거나 가짜 뉴스라며 언론에 덮어씌운다. 그래도 안 되면은 사실이 밝혀져도 사과 한마디 없이 수침이 뚝 떼고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여론과 민심의 화살을 슬쩍 피하며 물타기 한다. 이 얼마나 절묘한 회피, 모면술입니까? 문제의 초점을 흐려놓기 위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상대방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윽박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전해지자 야권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권력 핵심까지 연관돼 있는 범죄가 아니라면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연아 원내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농단 청와대 범죄 게이트라는 논평에서 불법 사찰에 관여했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불행한 선택을 한 것은 민의를 왜곡해서 대통령의 친구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에게 문 정권의 압력이 얼마나 가혹하게 행사됐는지 짐작이 간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농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경찰 권력을 악용해서 민심을 왜곡 조작한 사건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주연의 권력형 범죄 게이트에 대해 이제라도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나지만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에서 구린내가 나는 걸 어떻게 향을 쌌던 것이라고 끝까지 우길 수가 있겠습니까? 뚜껑을 덮어 화장대 위에 올려놔도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방 안에서 구린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느 누가 똥을 쌌는지 이제는 눈치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